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3건입니다. 하나, 독서장애인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 공표.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자출판물 접근성 지원사업 참여기관 6월 24일까지 모집. 둘, 인천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시내 모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보건소 선별진료서서 검사. 셋,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내년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살 예방사업 지원 기반 구축. 암 생존자 통합적 지원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시력 및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들의 전자책 읽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원종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올해 5월에 제정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전자출판물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5월 27일 발표했습니다. 공표된 국가표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도하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단체 표준에 이어 한국산업표준 KS X6201-1로 제정된 것이며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제작 단계에서의 접근성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가표준 공표에 따라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2022년 전자출판물 접근성 음성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전자출판물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 EPUB 3.0으로 변환해 장애인의 접근성, 음성 지원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는 신청서와 대상 목록을 작성해 이메일로 6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a.ebook4korea@gmail.com. 영어 소문자 aforea@gmail.com. 이후 심사를 거쳐 참여기관 및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7월 6일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오늘 6월 1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11곳에서만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미추홀구, 주안역,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 앞, 남동구, 인천시청 광장, 부평구, 부평역, 계양구, 작정역, 서구, 검암역 등 6곳입니다. 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사 편의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본격 운영해 그동안 최대 17곳까지 늘려 365일 연중 운영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지난 3월에는 하루 최대 14,500여 명이 PCR 검사를 받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검사자 수가 300명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은 약 280만 명, PCR 244만여 명, 신속항원검사 3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검사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해왔으며 지속적인 감소세에 따라 이번에 모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와는 별개로 각 군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11곳은 기존대로 계속 운영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는 5월 28일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7개소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하여 활동 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살 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 대응까지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 권역,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 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 심뇌혈관 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관리 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암 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해 명당 공표 대상만 되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행력을 제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